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건강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야모야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요청을 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야모야 때문에 조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셔서 가지고, 아, 이번에 모야모야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모야모야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안내드리는 이 정보가 이제 제가 건강 공부를 하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맹시인이라거나 이것보다는 아 그냥 저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아 저렇게 또 이렇게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절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맹신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취사선택 하는 부분으로다가 조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오랜만에 건강 모야모야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야모야라는 병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알려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이름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야모야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담배 연기의 그 구름을 닮았다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그 증상은 우리 이제 머리 이렇게 뇌를 보시게 되면은 뇌에도 이제 혈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혈관에도 동맥혈관이 있고 정맥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맥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 동맥이니까 정맥이 아니고 에너지라던가 물질 대사가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막히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게 증상이 오는 부분이 사실은 그 모야모야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야모야라고 하는 그 병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막 정확한 발병 원인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치에 가까운 난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 건강을 케어를 해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요청해 주신 분도 본인이 모야모야인지 몰랐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모야모야라는 질병을 받게 되었는데, 막 너무 그게 막 치료 방법도 그렇고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그냥 너의 견해는 뭐니라고 요청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야모야도 그렇지만은 좀 난치를 걸리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야모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볍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떻게 내가 좀 건강 관리를 해나가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림이 되게 이상하네. 여기가 이제 뒤고 여기가 이제 앞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뇌는 그리지 않을 건데 그냥 혈관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맥이고 요게 동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동맥은 우리 몸에 에너지라던가 산소를 가지고서 이제 각 부위에다가 전달하는 곳이 사실은 동맥인 거고, 정맥은 그렇게 전달되고 남은 노폐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 혈관을 머금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정맥인 거잖아요. 근데 이 모야모야에서 좀 그게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동맥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가야 될 피의 양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가 가고 하나가 이렇게 못 돌아가게 되는 유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한테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양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야모야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뭐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급하면 수술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그 수술의 방법이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발병 원인이라던가 정확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좁아졌네? 그러면 다른 동맥에다가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근데 대신에 그 이어붙이는 이 동맥은 혈행이 엄청나게 원활한 동맥에다가 그거를 붙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허혈성이라던가 이게 혈관이 좁아진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엄청 잘 가도록 이렇게 바꾸는 치료를, 사실 수술을 보통 많이 하고 막 정확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잘 케어가 되는 방법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는 혈관이 유전적 요인도 있고 뭐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뭐 잠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좁아지는 혈관을 내가 어떻게 그럼 많이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죠.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사실 혈관이 좁아지는 부분은 모야모야가 아니어도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모야모야가 있으신 분들은 케어를 들어가야겠죠. 그 첫 번째가 급격한 체온 변화예요. 급격한 체온 변화. 특히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로 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내가 이완돼 있다가 갑자기 긴장 상태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은 건강 강의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혈관이 이렇게 원활하게 있다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보면, 모야모야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요 병도 있지만 요런 기저도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급체라고 썼고, 두 번째는 이제 급긴장이라고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미네랄이 조금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칼슘과 마그네슘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칼슘이 수축을 담당을 하고 마그네슘이 이완을 담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칼슘이 필요한 건데, 우리 몸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이게 건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과 마그네슘, 그러니까는 미네랄 중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조금 이렇게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네 번째 건강관리로는 저희가 요즘에 사실은 그 성인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혈관계 다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혈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관리,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조금 이게 깨끗하게 혈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개념이 조금 필요한 게 이 모야모야에서는 조금 그게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콜 관리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는 이 혈관 자체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모야모야병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에 자궁이 된다. 혈관 안쪽에 이 혈관 내막이 갑자기 이렇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원래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거는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기본으로 한 구조이지만,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게 에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량 영양소들을 조금 잘 섭취를 해주면 좋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잘, 물론 급하면 케어를 해야 되지만, 사실 약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 내가 이렇게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약으로서 B로서 가는 길을 강제로 개통을 하는 개념이 사실은 약의 개념인 거고, 이런 미량 영양소라던가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케어를 해나가는 거는 당장에 B로 가지는 않지만 A로 가는 길을 이렇게 경사를 틀어서 B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건강한 면역, 그리고 건강한 영양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미량 영양소라고 방금 전에 표현을 들었지만, 그냥 영양의 잘 섭취하는 부분으로다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과 더불어 사실은 이제 건강의 4대 요건, 제가 찍은 것 중에서도 있는데 그 4대 요건을 조금 잘 충족해 나가시면서 케어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모야모야병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막 엄청나게 아프거나 수술해야 되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만 이렇게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면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누구보다도 사실은 건강하게 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